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진짜 내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그리고 사회가 정해준 각본에 따라 연기하고 있는 배우처럼 말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소리치고 있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늘 그랬듯 익숙한 가면을 쓰고 사회적 의무를 다하며 모든 것이 괜찮은 척 사람들을 대합니다. 하지만 문득 모든 소음이 사라진 고요한 밤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불편한 질문 하나가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나는 정말 누구일까? 20세기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단절감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 대부분이 감히 마주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의 신호라고 보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단 한 번도 마주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들은 사회가 부여한 역할, 만들어진 정체성, 그리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에 자신을 가둡니다. 그리고 최악은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영혼과 제대로 된 만남 한 번 갖지 못한 채 눈을 감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바로 당신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지금까지 나라고 믿어왔던 당신의 모습, 당신의 성격, 당신의 욕망, 당신의 신념들, 이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고 얼마나 많은 것이 어린 시절부터 타인에 의해 주입된 것일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세상에 적응하고 사랑받기 위해 받아들여지기 위해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어떤 면은 숨기고 어떤 면은 과장하면서 말이죠. 칼 융은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쓰는 이 사회적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페르소나는 우리를 보호하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우리가 이 가면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는 순간 우리는 점차 진짜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죠. 이 가면 뒤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융은 경고했습니다. 진정한 자신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고 말입니다. 그 대가는 바로 불안, 불만족, 그리고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는 공허함입니다. 혹시 무엇을 성취해도 채워지지 않는 텅 빈 마음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항상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당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더 나은 직업이나 완벽한 관계, 혹은 타인의 인정과 같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내면, 수많은 사회적 조건화의 겹 아래 깊숙이 묻혀있는 진정한 당신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당신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당신의 정신세계 깊은 곳으로 뛰어들어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 발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기를 찾는다는 것은 수년간 억압되고 잊히고 왜곡되어 온 당신의 모든 것과 마주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외면하고 싶었던 당신의 어두운 면까지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당신을 진정한 자유로 이끌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칼 융이 개성화라고 불렀던 여정, 즉 자기 자신의 모든 조각들을 통합하여 온전한 존재가 되고 마침내 당신의 진정한 본질에 따라 살아가는 그 위대한 과정을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되셨다면 저와 함께 첫걸음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아마도 예에 바르게 행동하고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며 화를 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을 겁니다. 혹은 항상 강인해야 하고
약점을 숨겨야 하며 내면이 불안으로 가득 차 있어도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당신이 아닌 세상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모습을 반영한 정체성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 말한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입니다. 속일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내 모습, 집에서의 내 모습, 친구들과 있을 때의 내 모습, 심지어 소셜미디어에서의 내 모습이 모두 다르다면 당신은 이미 페르소나의 강력한 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페르소나는 사회생활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관계와 체면을 중시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 즉 눈치를 봐야 하는 우리 문화 속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가면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할 때 진짜 위험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잠시 생각해 보세요. 타인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혹은 미움받지 않기 위해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거나 행동한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비난이 두려워 진짜 생각을 숨긴 적은 또 얼마나 많았나요?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겉으로는 애써 미소 지었던 순간들은 없었나요? 어느 순간 페르소나는 단순한 역할을 넘어 당신의 존재 자체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주체적인 개인이 아니라 당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하지도 않은 각본을 연기하는 캐릭터가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당신의 영혼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인정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내면의 충만함을 주지는 못합니다. 칭찬을 보장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결국 페르소나에만 의존하는 삶은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빠져있다는 공허함만을 남기게 됩니다. 더 최악인 것은 이 가면을 붙잡으려 애쓸수록 당신의 진정한 본질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페르소나가 진짜 내가 아니라면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동전의 다른 면, 즉 지금까지 우리가 애써 억누르고 무의식의 깊은 곳으로 밀어 넣어버린 부분들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는 위대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그림자 속에 숨겨진 것들은 마주하기에 그리 유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다면 저와 함께 계속 나아가시죠.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페르소나가 인정받기 위해 쓰는 가면이라면 그림자는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 숨기는 모든 것입니다. 분노, 질투, 두려움, 이기심,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약점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억누른다고 해서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당신의 무의식 속에서 힘을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 그림자 속에서 당신의 감정, 두려움, 심지어 당신이 인생에서 내리는 중요한 선택들에까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칼 융은 그림자를 정신의 숨겨진 측면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금지된 욕망, 억눌린 분노,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약점, 잊고 싶었던 트라우마까지 평생에 걸쳐 억압된 모든 것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당신의 그림자 속에 있는 것들이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당신이라는 존재의 일부였지만 어느 순간 누군가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숨겨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린 시절 넘치는 호기심을 보였다가 산만하다는 핀잔을 듣고 조용히 있는 법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분노를 표현하고 싶었지만 나쁜 감정이라고 배워 좌절감을 삼키는 법을 터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섬세한 감수성을 드러냈다가 약하다는 사회적 편견에 부딪혀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을 수도 있죠. 이렇게 부정당했던 당신의 모든 부분들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그림자 속에 숨어 다시 드러날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만약 당신이 갑작스러운 분노를 터뜨리고 후회한 적이 있다면, 누군가를 향한 질투심을 느끼고 애써 스스로에게 부정하려 한 적이 있다면, 혹은 사소한 비판에 그런지도 모르게 과도하게 반응한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당신의 그림자가 통제권을 쥐는 순간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의식적으로 다루지 않을 때 그것은 왜곡된 방식으로 나타나 우리의 관계, 경력, 자존감을 망가뜨립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에는 당신의 창의성, 진정성, 그리고 진정한 힘과 같이 당신의 가장 가치 있는 측면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 그림자를 통합하기 전까지는 결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내면을 똑바로 들여다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오랫동안 억압되어 온 무언가를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까요? 그림자가 당신을 집어삼키게 두지 않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빛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융심리학의 핵심 개념인 자기, 즉 참된 나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그곳으로 탐험을 떠나보려 합니다. 페르소나가 가면이고 그림자가 우리가 억압한 모든 것이라면 자기, 즉 참된 나는 이 모든 층 너머에 존재하는 당신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 전체이며 의식과 무의식, 페르소나와 그림자가 조화롭게 통합된 온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융은 인생의 목적이 단순히 사회가 정해놓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든 조각을 찾아 통합하고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본질에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기 발견과 통합의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참된 나를 찾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법처럼 당신 앞에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사람에게는 결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탐구는 당신 내면으로의 깊은 여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숨기도록 강요받아온 모든 것과의 대면이며 당신의 가장 진실한 욕망과 외부 세계가 부과한 제약 사이의 화해 과정입니다. 참된 나를 찾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수년간 공들여 쌓아온 정체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당신의 많은 선택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오랫동안 부정해온 당신의 어두운 면을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코 참된 나를 찾지 못합니다. 그들은 평생을 페르소나에 매달려 자신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동안 그들의 그림자는 무대 뒤에서 그들의 진정한 행복을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림자를 통합하고 쓰고 있던 가면들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종류의 자유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당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인 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에게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은 비로소 진정성을 되찾게 됩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당신이 참된 나에 가까워질수록 당신의 삶이 비로소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설명할 수 없었던 불안과 좌절감의 명확한 뿌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왜 특정 패턴이 반복되는지, 왜 특정 상황이 당신을 그토록 힘들게 했는지, 왜 어떤 관계는 결코 우마크 이까나까따너가를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올바른 길을 보여주려고 했었지만 당신이 세상에 적응하느라 너무 바빠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는 길은 결코 혼자서 걸을 수 없습니다. 이 여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근본적인 요소,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 방식을 형성하는 무의식과 그 안에 존재하는 원형이 있습니다. 이 숨겨진 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결코 당신이 누구인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시면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보고 이해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정신의 대부분은 깊고 보이지 않는 수준에서 작동하는 무의식의 영역에 숨겨져 있습니다. 융은 참된 나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이나 일상적인 결정을 넘어서 무의식의 깊은 바다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숨겨진 패턴들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의식 속에는 정확히 무엇이 있을까요? 당신의 그림자, 억압된 기억, 인정받지 못한 욕망 너머에는 훨씬 더 근본적인 것, 바로 원형이 존재합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이 백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문화나 시대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정신구조, 즉 사고, 행동, 감정의 패턴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는 이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고 바로 이 집단 무의식에서 원형들이 나타납니다. 만약 당신이 특정 이야기, 신화 또는 상징에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서 원형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형은 동화, 영화, 종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 자신의 꿈과 행동 속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영웅 원형은 거의 모든 문화에 존재합니다. 도전에 맞서고 장애물을 극복하며 변화를 추구하는 존재를 상징하죠. 하지만 지식과 성찰을 상징하는 현자도 있고 규칙에 도전하고 시스템의 의문을 제기하는 반항아도 있으며 타인을 보호하고 봉사하기 위해 사는 돌보는 이도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당신이 어떤 원형의 영향을 받을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인식 없이 당신 안에서 작동합니다. 문제는 당신이 단 하나의 원형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다른 원형들을 무시할 때 발생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영웅으로만 본다면 약점이나 취약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강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돌보는 이의 역할로만 산다면 자신의 필요는 잊어버린 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선시하며 평생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는다는 것은 이 원형들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원형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소홀히 여겨졌던 다른 원형들을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힘들이 당신의 욕망, 결정, 심지어 존재론적 위기까지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원형들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들이 당신을 지배합니다. 당신의 행동, 불안,
관계를 결정짓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것들을 인식하고 통합한다면 당신은 비로소 자기 이야기의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의식을 들여다보기를 거부하고 개성화 과정을 외면하며 가면과 환상에 따라 계속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대답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이들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심리적 고통에 있습니다. 평생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며 사는 사람, 자신의 그림자를 무시하고 페르소나에 갇혀 살며 자신의 운명을 형성하는 원형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칼 융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개성화 과정을 피하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불안과 좌절, 그리고 그 어떤 외적인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으로 가득 찬 분열된 존재로 살아가게 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규칙을 따르고 기대에 부응하면 평화로운 삶을 보장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피상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어느 순간 무언가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명확한 이유 없는 감정적 이기,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 때조차 느끼는 불만족, 혹은 시민성 질병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가 진정한 본성에서 너무 멀리 벗어날 때 반드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개성화의 부재는 파괴적인 패턴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해로운 관계에 빠져들고 자신의 성취를 스스로 망가뜨리거나 끊임없는 불만족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내면에 숨겨진 것을 다루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의 무의식의 포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고통을 통해서라도 자신을 표현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또 다른 흔한 증상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단조로운 일상, 목적 없는 삶, 명확한 방향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다는 감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이끄는 삶이 진정으로 자신이 선택한 삶인지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수백만 명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분노입니다. 사람이 진정한 자신을 무시할 때 필연적으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시스템을, 가족이나 사회를 탓하며 그 분노를 외부로 향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 분노가 내면으로 향하여 우울증, 자기 파괴, 그리고 자기 존재와의 깊은 단절감으로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구는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깨고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킬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해답은 진실을 마주하고 자신의 환상의 의문을 제기하며 용기 있게 개성화의 길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힘과 결단력, 그리고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유쾌하지 않을 때조차 내면을 들여다보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결정적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면 없이, 억압 없이, 외부의 판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당신이 진정으로 참된 나를 찾았을 때 당신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의 결론에서 그 답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참된 나를 찾는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되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쳐 계속되는 발견과 해체, 그리고 재건의 여정입니다. 그림자를 마주하고 우리에게 강요되었던 가면들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소수만이 선택하는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능이 주는 안전함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페르소나 없이는 거부당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합니다. 그들은 그림자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두려워 들여다보기를 피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삶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이끄는 원형들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진정성, 깊이, 그리고 진정한 의미가 결여된 공허한 삶이라는 대가 말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세상에 맞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데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는 당신의 장점과 단점, 빛과 어둠 모두를 포함한 당신의 온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 문화, 타인의 기대에 산물로 사는 것을 멈추고 자기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두각시의 역할을 버리고 자기 이야기의 작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길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편안함을 주었던 환상을 놓아버릴 용기,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마주할 용기, 그리고 당신이 생각했던 당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용기 말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에게는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진실하며 훨씬 더 살아있는 존재가 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들어온 이야기들의 의문을 제기하고 억압되어 온 당신의 일부와 마주하며 마침내 당신의 진정한 본질에 따라 살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면 댓글을 통해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나눠주세요. 당신의 삶이 진짜 당신의 것이 아니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나요? 함께 이야기 나누며 서로의 여정에 빛을 비추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이 여정을 더 깊이 탐구하고 당신의 마음을 형성하는 숨겨진 메커니즘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암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위대한